3학년 교과 자체가 잠깐 앞에를 좀 볼게요. 교재 앞에 3학년 교과가 첫 단원이 삼각비예요. 삼각비 밑에는 활용이고, 그다음 삼각비 끝나고 나면 이제 원 나옵니다. 원과 직선의 관계, 그다음에 원주각 이런 걸 공부하고 마지막 파트가 통계예요. 자, 보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년들 보통 파트가 보통 4개 이상이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것도 잘 보시면 제곱근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 배우시고, 2차 반응식 배우시고, 2차 함수까지 이렇게 패턴이 보통 4개 이상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3학년 2학기 거는 간단하게 삼각비, 원, 그 다음에 통계가 나와요. 삼각비가 좀 어렵고 살짝, 원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 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원과 비례라는 파트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원과 비례로 가게 되면 닮음도 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서 좀 힘들었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예전에 빠지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원에서도 비교적 단순하다 말할 수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의 관계, 그 다음에 원주각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통계는 나중에 저 구할 때 삼포도 계산할 때 뭐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정도 그런 것만 좀 익숙하게 좀 익히시면 나머지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각비와 그 다음에 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만 소화할 수 있으면 이쪽은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워낙 삼각비가 좀 헷갈리고 처음 배우는 용어들 이게 많기 때문에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연습하면 좀 좋아질 거고, 삼각비를 공부를 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게 워낙 중요 국가이고, 나중에 특히 계열 자체를 자연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과 계열로 넘어갈 때는 이 삼각비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 삼각비가 뭔지부터 봅시다. 각비가 90인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그려놨어요. 이 삼각형에 각 ABC의 각각 대변, 마주보는 변이죠. 그 마주보는 변의 스몰 ABC, 보통 우리가 삼각형 6요소라고 그래서 꼭지점 3개와 마주보는 변 3개 이렇게 해서 보통 삼각형 많이 그리잖아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오른쪽에 이 90도를 두고 왼쪽에 그냥 우리가 의미하는 바로 그냥 기준각이라고 합시다. 기준이 되는 각이 있을 거예요. 각 3개 중에 하나는 90도고, 그럼 나머지 두 각 남잖아요. 그 두 각 중에 기준이 되는 각 하나를 그림상 왼쪽 아래에다 두도록 하세요. 저렇게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물론 이렇게 그림대로 안 그리고도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그림 맞춰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럼 기준각을 A라고 했을 때 이 A에 사인이라는 걸 정의해요. A의 사인. 그래서 쓸 때는 뭐라 쓰냐면 A라는 각에 사인이라고 해서 SIN, 사인 앞자 3글자를 딴 겁니다. SIN인데 그 앞에 3글자를 따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A의 사인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삼각형 3변 중에 B분의 A라는 3변 중에 2변의 길이를 분수 형태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각에 코사인도 있는데 코사인 A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코사인은 COSINE 여기 앞에 이제 3글자를 딴 겁니다. 밑에 뭐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땄다 뭐 3글자 여기 써 있죠. 네, 3글자를 땄다고 써 있는 거니까. 코사인 A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삼각형 3변 중에 2변의 길이를 분수 형태로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B분의 C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일단은 당장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마지막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앞에 이제 3글자 떼서 TAN이라고 쓰거든요. 탄젠트 A. 탄젠트 A는 3변 중에 C분의 A라는 약속으로 씁니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B라는 게 직각이 바라보는 변, 얘를 보통 빗변이라고 부르죠. 직각이 바라보는 변. 그 다음에 여기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을 보통 놓여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높이라고 정의할게요. 이 그림상에서 높이. 그럼 여기는 C는 밑변이 되겠죠. 그럼 삼각비 3개 이름을 앞으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앞 밑에 써져 있죠.
네,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사인의 약속은 삼각형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b를 묻고, 보통 길이 b는 간단한 표기법으로 분수 형태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기로 약속한 거냐면 빗변분의 높이, 그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약속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쓰기로 했고, 탄젠트는 삼각형 세 변 중에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세 변 중에 두 변인 밑변과 높이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쓴 거, 분수 형태로 쓴 거를 앞으로는 탄젠트라고 정의한다. 이 셋을 앞으로는 기준각 A에 대한 삼각 B라고 불러요. 세 개, 각 하나에 대한 세 개의 비율값을 표현했다. 그래서 삼각 B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이상한 건 뭐냐면,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거 설명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교재마다 써져 있어. 이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세 변 중에 어떻게 두 변의 길이비를 묻는지를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쓴 건데, 요즘 학생들은 알파벳 소문자에 필기치 안 배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때는 필기치를 당연히 대문자도 써야 되고 알파벳 소문자도 써야 되고 알파벳 필기체 대문자, 필기체, 소문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썼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배우는데 자꾸 교재마다 나오니까 애들이 오히려 이걸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근데 이제 사인의 S가 필기체, 이 필기체로 쓰게 되면, 필기체가 말 그대로 이제 알파벳을 이렇게 필기하듯이 빠르게 쓸 때, 이었을 때 쓰는 방식인데, 이 S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위로 꼬랑지 올리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S. 그다음에 C는 그냥 말 그대로 C예요. 근데 C를 좀 이렇게 좀 그 다음 글자를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려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T는 알파벳 T는 보통 약간 십자가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T는 이렇게 보통 씁니다. 필기체로 쓰게 되면. 이걸 근데 필기체를 여기다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사인의 약속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 앞에 S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이게 쓸 때 이렇게 쓰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외우라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네, 각을 끼고 돌면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외우는 거고, 탄젠트는 이렇게 T자를 쓰니까 쓰는 순서대로 보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랑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요즘은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게 뭐 표기법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은 삼각형을 이렇게 싸고 도는 느낌이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도는 느낌이고, 탄젠트는 각을 바라보는 변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느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에는 약속이니까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있죠? 밑에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삼각형 ABC, ADE, AFC는 이거 닮은 도형이죠. 중2에 보면 닮은 도형 나오잖아요. 그렇죠? 크기 모양은 같으나 길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보통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관계를 보통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고, 한 도형을 축소 또는 확대하게 되면 다른 도형과 완벽히 포개지는 관계를 닮음이라고 쓰는데, 닮은 도형에서는 삼각 B 값이 사인뿐 아니에요. 삼각 B 값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닮은 도형 하나 그릴게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는 변을 2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변을 4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3, 4, 5로 갈게요, 그냥. 뭐야? 3, 4, 5. 피타고라스 숫자죠? 네, 그러면 닮은 도형일 때는 여기 2배 하게 되면 변 길이가 2배 하게 되면 6, 8,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각의 크기는 똑같죠? 그럼 이 각은 그냥 x라고 합시다. 크기를. 이 각도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x라는 각의 사인 값,
네, 삼각비 값을 구하라면 얼마인가요?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x에 대한 기준값 코사인 값을 구하라면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예요. 그 다음 탄젠트 x를 구하라면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서 이 두 동은 닮은 도형이니까 오른쪽에서 사인 x를 구하라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x를 구하라면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x를 구하면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 오른쪽에 값을 구해놓고 맞춰보면 10분의 9는 뭐랑 같죠? 5분의 3과 같잖아요. 약분하면. 여기는 10분의 8도 약분하면 5분의 4랑 같고 여기는 8분의 6도 약분하면 4분의 3과 같기 때문에 결론은 닮은 도형일 때는 분모 분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써줄 수는 있겠지만 비율 자체가 동일하잖아요. 모든 변이 2배씩 늘었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2로 약분된다는 뜻이에요. 약분하고 나면 왼쪽에 있는 값이나 오른쪽에 있는 삼각비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닮은 도형에서는 이쪽 도형의 삼각비를 구하기가 좀 어렵게 변이 배열되어 있으면 그거와 닮은 도형을 찾아서 변이 잘 나와 있는 닮은 도형을 찾아서 거기에서 삼각비 값을 구해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답이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졸리니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필수예제 1번 문제.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삼각비 값을 구하라는데 삼각비를 하려면 각 비에 대한 여기가 이제 기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볼 수 있으면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모양을 꼭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둘 필요는 없는데 아직 한참 연습이 좀 여러분이 안 됐을 테니까 그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90이 오른쪽 아래로 A가 1이 가고 기준각 B가 왼쪽 아래로 오도록. 그럼 남은 당연히 C가 될 테고 변 길이 AB의 길이는 5가 되고 BC의 길이는 13이 되고 그럼 C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건 외워야 되죠? 피타고라스 숫자입니다. 52, 13. 아니면 계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3의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169 마이너스 25는 선분 AC의 제곱이 되고 144가 AC의 제곱이므로 따라서 AC는 12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세 개 숫자 조합은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삼각비 값, 각 B에 대한 삼각비니까 여기에 사인 값,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구해보면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12,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5,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다 라는 거죠.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14,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7분의 5일 때 AC의 길이, 여기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얘네가 힌트인 것 같아요. 코사인 B, 얘가 기준각이죠. 90도가 오른쪽 아래, 기준각이 왼쪽 아래.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14분의 선분 BC인데 이 계산법상 답은 7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분수 계산상 여기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그럼 따라서 14분의 10이니까 선분 BC의 길이는 10. 여기가 10이 된 거예요. 그럼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피타고라스죠. 14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X제곱. 14의 제곱은 196, 10의 제곱은 100. 따라서 X제곱은 96. 그래서 X는 루트 96인데 96을 이제 2로 나눠봅시다. 그럼 48. 다시 2로 나누면 24. 이건 내가 3으로 나누는 게 더 나아요. 3으로. 16 이렇게 되거든요. 16이 4의 제곱이잖아, 얘가. 4의 제곱. 그럼 루트 안에 4의 제곱은 4로 바깥으로 나오고 얘네는 못 나오니까 얘가 4루트 6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x의 변 길이는 4루트 6이 정답이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각 B가 90인 직격삼각형 ABC에서 사인 A가 3분의 1 때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계산하시오. 변 길이 하나도 안 나와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그릴게요.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기준각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B. 이게 이제 C겠죠, 그럼 당연히. 자, 이랬을 때 사인의 값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율이지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삼각 B라는 게 비율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례 자체를 그냥 변길이처럼 갖다 쓰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1. 그럼 나머지 한 변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럼 3의 제곱 9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과 같고 넘어가면 x제곱은 8이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변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루트 8은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루트 2예요. 그럼 이 길이가 2루트 2. 그럼 나머지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3분의 2루트 2.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2루트 2분의 1.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지만 유리화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다 루트 2를 곱합니다. 유리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여기는 2와 뒤에는 루트 2 제곱인 2를 곱하면 분모 4. 분자는 루트 2. 코사인 A는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A는 4분의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세 개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큰 삼각형 ABC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 삼각형 ABD와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BCD는 닮은 도형이죠. 이게 왜 닮음입니까?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각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여기 남은 한 각이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 9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쪽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 이 한 각이 9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A와 나머지 한 각을 더해서 90이 돼야 되는데 A는 B랑 더해야 90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이 B가 되죠, 저절로. 근데 여기 각 B가 90이잖아요. 그럼 B는 A랑 더해야 9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각이 A가 됩니다. 그러면 세 삼각형이 모두 다 90AB, 여기도 90AB, 얘도 90AB. 세 삼각형이 뭐가 성립하냐면 AA 닮음이 성립하죠. 각 두 개만 같으면 두 삼각형의 모양이 똑같다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세 삼각형에서 삼각 B를 구하면 여기서 삼각 B를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답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변 길이가 잘 나와 있는 쪽에 처음에 있는 큰 삼각형에서 잘 나오면 여기서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 어딘가에 변이 잘 나와 있으면 그 세 개 중에 한 군데에서 변 길이 잘 나와 있는 값을 통해서 그냥 대표로 삼각 B 값을 구하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큰 삼각형에서 sin A를 구하라면 선분 AC분의 선분 BC가 되죠. 선분 AC분의 선분 BC.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사인을 구하라면 이게 빗변이잖아, AB가. 그 다음 높이가 여기 되니까 AB분의 BD가 되죠. 이렇게. 선분 기호는 생략할게요. 그럼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빗변 BC분의 CD. BC가 들어가겠죠. 어느 쪽에는 관계없다. 편한 쪽을 구해라. 코사인도 AC분의 AB. 이쪽에서 코사인은 AB분의 AD. 이쪽에서 코사인은 각 B가 똑같은 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값은 BC분의 BD. 탄젠트는 큰 삼각에서 탄젠트는 AB분의 BC. 여기서 탄젠트 값은 AD분의 BD. 이쪽 오른쪽에 탄젠트 값은 BD분의 CD.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걸 삼각비 하나 구하겠다고 저기 있는 변을 다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저 나와 있는 세 개 변 중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 세 개 변 종류 중에 얘가 됐든 구하기 제일 편한 쪽을 구해서 만약 여기가 좀 구하기 편했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 두 삼각형에서의 사인 A 값은 이걸로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나와 있는 쪽으로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로. 그래서 밑에는 4-1번 문제도 닮음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바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2번의 개념 30, 45, 60 이거 이제 보통 특수각이라고 그러는데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보통 이런 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의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저건 뭐냐면요. 삼각비는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 이 옆에 이렇게 각이 와야 돼요. 각. 근데 이 각에 30도나 45도나 60도나 혹은 확장해서 0도나 90도나 중학교 때는 이렇게 5개만 배웁니다. 특수각은. 그러니까 이런 각들이 나오면 여기에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값이라 마치 삼각비에서는 구구단과 비슷하기 때문에 외워두지 않으면 네가 할 때마다 저렇게 그림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고 귀찮아져요. 왼쪽에 보면 표가 나오죠? 외우라고 라고 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이 내용이 처음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정삼각형을 그려요. 따로 그려드릴게요. 정삼각형을 그려요. 그럼 정삼각형은 내각이 모두 90이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이등변 삼각형 성질할 때 배웠거든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되며 이 각이 2등분 되죠. 그럼 얘가 30도가 되고 얘는 60도가 되고 얘는 90도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항상 그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는데 30도, 60도, 90도 그 각들이 바라보는 변이 있죠? 30도가 바라보는 변, 60도가 바라보는 변, 90도가 바라보는 변. 이 세 변이 길이가 다를 수는 있죠. 매번 크기에 따라 길이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율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례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유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A라고 칩시다. 2A라고 할게요. 그냥 2A. 변길이 정삼각형 한 변길이가 2A. 그럼 여기는 2A 절반이 A가 되겠죠. 근데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루트 이 변의 길이는 2A를 제곱한 거 4A 제곱 빼기 여기 A를 제곱한 거 A 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3A 제곱이 되고 이 A는 제곱됐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루트 3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3A. 그래서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A일 때 60도 바라보는 변은 루트 3A, 90이 바라보는 변은 2A. 결국은 이 변에 얘가 루트 3배, 그 다음에 이 변에 얘가 2배 일 때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항상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A는 어차피 비율값 구하는 삼각비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A라는 문자는 지우고 그냥 숫자를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삼각 B를 구하는데 이 기준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 작은 순서로 이 30도가 기준이라면 그림을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30도가 기준각이 되도록. 그럼 저절로 얘는 60도가 되는 거고 30 바라보는 변이 1, 60 바라보는 변이 이 변의 루트 3배, 90 바라보는 변은 이 1의 2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인 30도, 이 기준각이 얘니까요. 사인 3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30도를 구하시오.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30도를 구하시오. 루트 3분의 1. 물론 얘는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 기준각의 위치를 30이 아닌 60으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이 모양들이죠. 이 모양들 이렇게 그려두면 얘 30, 이 기준각이 이제 60.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2가 돼서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사인 기준각이 30이 아닌 60이죠. 사인 60도를 구하시오.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60도를 구하시오.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60을 구하세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값은 루트 3이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러분 삼각비를 처음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약간 눈치 빠르면 이런 것도 눈치를 채야 돼요. 얘네들이 같은 값인데 밑변 높이의 위치가 바뀌면서 얘네들도 서로 같은 값이네 이런 거. 그 얘랑 얘랑은 서로 역수관계네를 알 수 있어요. 역수관계네.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 똑같은 삼각 B값을 가지려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더하면 얘네들이 더한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각 빼고 이 두 개 각 합이니까.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면 서로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인 네모라는 각, 사인 x라는 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코사인 몇 도랑 같아. 그럼 여기 몇 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삼각 B값이 사인,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는 90-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인 20도와 같은 값이 뭡니까? 그러면 코사인 70이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근데 사인 20이나 코사인 20은 특수각이 아니라 이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표를 보거나 준비되는 자료를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그냥 얘네들처럼 사인 30이 얼마야? 그럼 2분의 1. 그렇죠? 코사인 탄젠 60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값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을 반쪽에 넣고 기준각을 30을 두냐 60을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30도에서 삼각비, 60도의 삼각비를 이렇게 따로 구할 수 있고 45도는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정사각형의 절반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딱 반 나눠요. 그럼 정사각의 성질에 따라 이 각도가 45도가 되고 이 각도가 45도가 돼요. 당연히 얘는 90이겠죠. 그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은데 그 비율값이 1과 1. 그럼 이변 길이는 이거 제곱의 루트 씌운 게 이변 길이 피타고라스 따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45도, 90도 이렇게 변 길이,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변의 비례가 45도 바라보는 변이 1이면 이쪽 45도 바라보는 변은 이등변이니까 1일 테고 90 바라보는 가장 긴 변이 빗변 길이의 비율이 루트 2가 된다. 1대1대 루트 2가 된다. 그럼에 따라 여기 있는 삼각형만 이렇게 잘라놓고 직각삼각형 90을 오른쪽 아래 기준각 45도를 왼쪽에 뒀다면 사인 45도의 값은 이 모양에 따라 빗변분의 높이 유리하면 이렇게 코사인 45도 빗변분의 밑변 유리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각을 더해서 90이 되면 서로 같은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가 되면 얘는 밑변분의 높이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라고 해서 삼각 B값을 어떤 특정 자료 없이도 빠르게 그 값 자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각에 대한 삼각 B를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외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외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표 새로 그리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하나 더 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밑줄 하나 더 치시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하나 더 치셔서 여기다 0도를 쓰시고 여기다가 90도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때 0, 30도, 45도, 60도 뿐 아니라 90도까지 이렇게 5개 특수각에 대한 삼각 B값을 외웁니다. 자, 그러면 사인 이거는 좀 전에 설명했죠? 네, 정삼각형 반쪽에서 30, 60이 되는 삼각 B값 정사각형 반쪽에서 45, 45, 90일 때 45에 대한 삼각 B값을 구하는 패턴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사인 0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사인 0? 아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는 각이 90이 돼야 되는데 기준각이 0도잖아요. 그럼 기준각이 0도면 이 선분 두 개가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 구하는데 그냥 의미상 아주 미세하게 0도를 그냥 의미상이야.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게 0도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제 90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삼각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은 길이죠. 여기 길이는 얼마냐면 0이에요. 길이가 없죠. 마주보는 각이 0도기 때문에 바라보는 변의 길이도 0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1로 보면 여기도 1이 될 테고 얘는 0이 될 테니까 같은 길이야 얘네들은. 그럼 여기서 굳이 억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인 0도를 구하라면 빗변분의 높이 0이 되고 코사인 0도를 구하라면 빗변분의 밑변은 1이 되고 탄젠트 0도를 구하라면 1분의 0, 0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엔 그림을 바꿔서 그럼 이번엔 90, 기준각이 90이 되게 그리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거 직각, 여기는 원래 90이에요. 근데 기준각이 여기인데 여기를 내가 9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럴 리 없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당연히 0도겠죠. 남아있는 거 합쳐 180이 되려면. 그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같으니까 여기를 1로 잡으면 여기도 1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0인 거죠. 변 길이가. 그럼 여기서 사인 90을 구하라면 빗변분의 높이 1이 되고 코사인 90도를 구하라면 빗변분의 밑변 0이 되는데 이제 탄젠트 90도를 구하라면 이상한 값이 나와요. 이렇게 0분의 1. 0분의 1은 존재하는 값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값이 없어요. 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할 수 없다. 자, 이제 이 값들을 여기다 이제 빈칸에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여기가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값을 구할 수 없고. 이렇게 총 5개에 대한 특수각을 외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라고 해서 외우면 되긴 해. 근데 외우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니까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약간 번잡하기도 하고 한 방에 다 외워질까? 걱정도 되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인데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꼭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닌데 딱히 뭐 대단한 방법 없으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뭔가 규칙성에 따라서 외우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사인 0도, 그러니까 0도, 30도 크기순으로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별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사인의 풀네임은 이거예요. 사인. 코사인 앞에 코 붙은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형제야. 네. 형제 집안이에요. 사인, 코사인. 코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점에 따라서. 얘는 이형제다 보니까 모든 값을 다 2로 쪼개 먹어요. 다 2로. 미리 써놓을게요. 모든 값을 둘이서 반으로 나눠 먹어요.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다 분모는 2로 나눈다. 그리고 말했지만 이건 외우는 방식을 그냥 선생님이 조잡하지만 이거 일일이 외우라면 처음에 잘 안 외워지거든. 그냥 조잡하지만 유치하고 조잡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인은 두 형제 중에 사인은 이 값을 쌓여가게 만드네요. 계속 쌓아놔. 그러니까 각이 작으면 값도 작고 각이 크면 값도 커져요. 값이 커져. 쌓여가. 어디서부터 쌓여가냐면 루트 0부터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루트 0은 우리가 알다시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법만 이게 외우는 방식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은 값이 코사인이니까 값이 코꾸라져요. 내가 말하고 있지. 코꾸라져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쓴 거를 반대로 써요. 루트 4, 루트 3 값이 코꾸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탄젠트는 이 규칙과 안 맞아요. 탄젠트만 맨 앞에만 외우세요. 0. 얘는 0이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하면 물론 3분의 루트 3이지만 루트 3분의 1로 외울게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루트 3이 곱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칸으로 30도에서 45도 넘어갈 때
45도에서 60도 넘어갈 때 계속 루트 3이 곱해집니다. 왜냐면 루트 3 곱하면 1이 되고 다시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 나와요. 얘는 값이 없어요. 구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은 이제 0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얘도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얘는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고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외우시면 돼요. 사인은 값이 쌓여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코사인은 값이 거꾸로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0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거 뒤에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탄젠트의 값이 주어져요. 그 그냥 탄젠트 x라고 합시다. 값을 탄젠트 x는 누구랑 같으냐면 코사인 x 분의 사인 x 한 값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에요. 사인 나누기 코사인 그게 탄젠트예요. 정말요? 네, 정말요. 보세요. 보이지 않게 가운데 선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선이 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탄젠트 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탄젠트 0도는 코사인 0도 분의 사인 0도 이렇게 돼요. 근데 코사인 0이 1이죠. 사인 0은 0이잖아. 1분의 0. 답이 0이에요.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그럼 뭐 분모 2 지우면 루트 3분의 2는 답이 남아요. 여기도 분모 2 지우고 루트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1. 이게 분모 이게 분자니까 2가 분모에 2가 지워지고 여기 루트 1분의 루트 3 루트 3 0분의 1 못 구하는 거.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중 이름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학생 한 명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삼각비를 이제 처음 배우는 반인데 그 학생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진 않았거든. 다른 공부는 잘했는데 수학은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근데 한참 좀 이상한 애였어. 딴 과목은 잘하는데 보통 딴 과목 잘하면 수학도 좀 곧잘 하는데 걔는 유달리 다른 과목은 나쁘지 않은데 유달리 수학을 못해. 얘가 좀 이상한 친구였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데 딴 애는 열심히 풀고 있는데 혼자서 고민해. 너 문제 안 풀고 뭐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상해졌어요. 답을 못 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 구하냐면 이런 거 뒤에 보면 연습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연습하는 중이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뭐 우리 위에 배웠던 특수각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풀더라고. 선생님 제 풀이를 좀 봐주실래요? 그래서 봐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숫자였으니까 뭐 이런 식이었죠. 탄젠트 30 보기에서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탄젠트 30은 코사인 30도 분의 사인 30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보기가 다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는데 근데 이렇게 났어요. 정자로 써드려야죠. 이렇게 써놨어요. 야, X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약분했는데요. 그러더라고. 이게 각인데 얘는 이게 곱셈인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약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약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답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삼각비는 각이 있어야 계산이 돼.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이게 하나의 값을 구성하는 거지. 그 몇 도를 지어버리면 못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약분을 잘못했구나. 네? 여기 S도 지워야지. 정답은 쿠브네인이야.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웃긴 친구였죠. 네. 재미난 친구였어요. 그 친구 뭐 하나 모르겠다. 이건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가끔은
탄젠트 값 구할 때 이게 사인 코사인의 값을 알면 탄젠트를 이런 방식으로 사인 나누기 코사인 혹은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탄젠트 값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더 하면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까지 욕심을 더는 안 할 테니까 사인에 각이 주어졌고 그 값을 제곱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제곱.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각도, 이게 각도잖아요. 각도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지금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sin x라는 값 전체를 제곱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각도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치고 제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또 귀찮아. 가로도 쳐야 되고. 그래서 보통 약속된 경우가 뭐냐면 사인과 각 사이, 그러니까 삼각비와 각 사이의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써요. 그럼 이게 sin x를 제곱했다는 약속이에요. sin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은 항상 답이 1입니다. 이거 증명법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증명할 게 아니고 그냥 값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sin 30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30도의 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이 각과 이가 같기만 하다면. 같은 각이라면. 그러니까 sin 30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인데 걔를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2를 더하면 4분의 4 약분하면 1이 됩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딴 거 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은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증명하면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 또 두 개 중요한 관계식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과제는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열심히 푸시고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왔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